초기 실투자 금액은 2억 7천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이 포함이기 때문에 7천만원이 회수가 될 시 거의 내 돈 2억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미래가치가 풍부한 근린점포주택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14억 4,400만원으로 평가되었으나 1회 유찰로 인해 현재 최저 입찰가 10억원까지 떨어진 현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한 토지와 건물의 실질 가치는 약 9억 4,600만원 수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회차 역시 유찰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2017년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외벽은 치장 벽돌과 인조석으로 마감을 했고요. 토지 면적 92.47평, 건물 연면적 137.7평으로서 1층은 상가 3개 호실이 되겠고 2층과 3층은 3룸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린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답사와 건물 상태 확인을 권해드립니다. 입찰 대행 권리 분석 그리고 까다로운 명도 절차까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금손부동산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차근차근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지는 근린주택이죠. 1층은 상가, 2, 3층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린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죠? 주거 수요는 어느 지역이나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거 임대차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 하게 되는데,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종도에 공항철도가 있거든요. 운서역이 있어요. 운서역과의 거리, 직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직선 거리로 한 9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자, 도보로 한번 봐본다면 약 18분 정도 소요가 되네요.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도보권으로 이용 못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해당 물건지는 점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운서역 맞은편에 오피스텔 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좌측면에는 공항 신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 수요가 어디서 오느냐? 자, 우리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이 이렇게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다니시는 근무자들이 인근에 있는 주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천공항이나 물류센터, 스태츠팩 코리아 반도체 회사, 이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이 다 이런 쪽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대해서, 자, 우리 해당 물건지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자, 여기가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인데 해당 물건지가 코너에 위치해 있다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블럭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코너 부지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천공항을 갈 때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버스 정류장이 여기 인근에 있지만 여기 정류장에서 인천공항을 가지 않고 여기 리치아노 골드에 있는 이 버스 정류장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풍부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상가 수요인데 이 상가 수요는 딱 봐도 어떻게 보시나요? 자, 여기가 H2 카페 거리라는 곳인데 여기가 좀 활성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은 H3 지역, 딱 봐도 건물들이 많이 없죠. 자, 이렇게 하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건물인데 빈 부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권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위치가 아니어서 유동성이 없는 업종으로 좀 세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초입 부분에 있는 상가 임대료보다는 확실하게 좀 저렴하게 가야 되는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정보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24타령 14826번이 되겠고요.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매각기일은 9월 22일인데
주택인데 이번 회차에는 제가 봤을 때는 낙찰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건물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계산해 봤을 때 거의 한 9억 5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감정가가 14억 4,400만 원의 평가가 되었고 지금 1회 유찰로 인해서 10억까지 떨어진 현황입니다. 우리는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10억 정도의 가치는 지금 현재 가치 또는 중개 물건의 가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유찰된 금액 7억 원대로 떨어진 이후에 가격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낙찰을 받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려고 경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회차보다는 다음 회차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물건 너무 괜찮다, 자 10억 이상 줘야 되는 건물이다 라고 판단이 든다면 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매각 조건에 대항력 있는 인차인이 있어요. 주의하셔야 하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성장관리 권역에 여기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영종도는 성장관리 권역입니다. 자, 조례를 보게 되면 점포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한이 있냐면 3층이라는 층수의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3가구라는 가구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층 이상 못 짓고요. 3가구 이상 허가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재 H2, H3에 있는 점포주택들은 대부분 다 3층이고요. 가구 수는 3가구로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한 상태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1층은 뭐 근생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자 2층 같은 경우에는 2가구로 세팅했습니다. 그런데 3층 같은 경우에도 2가구로 세팅을 해놨어요.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2층 같은 경우는 공부상 2가구로 돼 있어서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3층 같은 경우에는 공부상 1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2가구로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가구가 위반으로 적발된다라고 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상황도 인지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경매 정보지에서 좀 볼만한 것만 설명드릴게요. 자, 임차인 현황에 보면은 지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한 분이 계세요. 보증금 1,000만원에 700만원? 요 부분은 700만원이 아니고 70만원입니다. 70만원. 자, 요거는 오타예요. 700만원은 말도 안 되죠. 70만원이고요. 어쨌거나 보증금 1,000만원이 배당을 못 받게 되면 이분이 또 배당 신청을 정확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당을 만약에 못 받게 되면 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세 시세를 먼저 보시죠. 자, 여기 코너에 있는 근린주택인데 2층의 물건이고 방 3개에 욕실 2개. 자, 평수가 한 약 20평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 근린주택의 2층의 3룸도 몇 평이 나오냐면 약 한 20평 정도가 나옵니다. 작지 않아요. 큰 3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조금 안쪽에 들어가니까 조금 10만원 정도 저렴해졌는데 22평이 22.68평, 방 3개, 욕실 2개, 조용한 3룸. 자, 여기는 90만원에 세팅이 됐고 관리비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95만원이 되겠죠. 밑에는 얼마였죠? 임대료 100만원에 관리비 10만원. 그럼 여기는 110만원이 되겠네요. 여기는 3룸이긴 한데 보증금을 좀 올려서 진행을 했고요. 보증금이 2천에 95만원, 방 3개에 욕실 2개, 평수는 25평. 자, 6만원 더하면 101만원이네요. 약 한 100만원 정도는 세팅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여기도 95만원, 10만원. 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월세로 세팅했을 때는 월 한 100만원 정도 세팅이 가능해 보입니다. 좀 더 빨리 맞추려면 뭐 90만원 정도로 세팅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임대료를 책정하시면 될 것 같고, 상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자 52평인데 170만원이에요.
저는 전용 면적으로 좀 평당가를 계산하는 편이거든요. 공급 면적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전용 면적으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170만원에 52평이면은 32,000원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가를 보게 되면 150만원에 27.22평, 여기는 5.5만원으로 세팅을 했네요. 여기도 평수가 꽤 큽니다. 200만원에 46평, 4.3만원. 이 밑으로는 내려갈 필요가 없겠죠. 이 밑으로는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임대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만 보셔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계산해 봤을 때 최저가 32,000원, 그죠? 그리고 최고가가 55,000원.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보수적으로 4만원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4만원 곱하기 우리 해당 물건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죠? 3개 호실로 나눴지만 전체 면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53.91평인데 그냥 54평으로 할게요. 216만원이라는 임대료가 계산이 됩니다. 우리 건물을 낙찰이 받게 되면 자, 3개 호실, 그러니까 216만원의 3개 호실에 대한 임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크기에 따라서 높일 땐 높이고 낮출 땐 낮추면 되는데 어쨌거나 한 216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뒷부분에 이제 임대 시세표 정리를 해놨으니 정리한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예상 임대 수익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가 3개 호실 54평. 자, 보증금은 총 한 3천만원 정도 회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앞서 계산한 것처럼 월 216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론 같은 경우에는 4가구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보증금 1,000만원, 각 1,000만원이에요. 보증금 1,000만원에 90만원으로 세팅을 했거든요. 자, 앞서 계산했을 때에는 100만원 정도 관리비 포함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요 90만원은 관리비 제외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보증금 7천만원 정도 회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월 임대 비용은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지금 현재 최저가 10억 1,126만원이 되겠고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땡긴다면 한 8억 5천만원까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 요즘에 대출이 굉장히 고무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보수적으로 7억 8천만원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6,912만원. 자, 이자를 빼게 되면 3천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원로 환산하면은 251만원, 그러니까 이자를 빼고도 250만원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낙찰을 받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세금도 들어가죠. 그리고 명도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요. 취득세, 기타 비용 해가지고 4,700만원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수익률은 7.34%,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18.68%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초기 실투자 금액은 2억 7천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이 포함이기 때문에 7천만원이 회수가 될 시 거의 내 돈 2억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코 그 실거래가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2025년 3월에는 11억 5천만원에, 그리고 2025년 7월에는 12억 7천만원에 거래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은 14억 4천만원에 나와 있지만 제가 분석한 실질적인 가치는 약 9억 4,6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라면 이 물건 얼마에 입찰하시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입찰 대행 권리 분석, 명도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